지난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자 이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오른 것 혹은 반등한 것이 눈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나왔던 중국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살펴보자면 지난 8월 이 사드 배치 결정 한 달 뒤에 광전총국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상업용 복수비자 발급 조건도 강화했습니다. 또 10월에는 물론 중국에서는 저가 관광 제품에 대한 이 철폐, 이 조치로 일환으로 이 관광의 요우커를 감축을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현지 쇼핑도 하루에 1회로 제한하는 그런 규제를 내려놓긴 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조금 전에 했었던 그 8월 달에 했었던 한류 금지령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주가의 큰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지난 7월에 사드 배치 결정을 했던 그 시점과 그리고 한류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나왔을 당시 이 시점을 토대로 봤을 때 꾸준히 이 주가의 움직임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맥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고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화장품 기업들과 똑같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엔터테인먼트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 가운데 CJ ENM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주가는 꾸준히 내림세를 보여왔고요. 다음으로 카지노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반등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결국은 내림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면세점 사업입니다. 자, 이 면세점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지 않게 될까 혹은 중국인들의 쇼핑이 줄어들지 않게 될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연일 내리막길을 보였고 다만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때에는 중국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면세점 사업에 집중을 하고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단기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반드시 사드 배치 결정, 이 단 한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드 배치 결정된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다. 반등의 기회는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될까요? 20, 30년 전 우리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아주 좋진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문화, 일본의 제품, 홍콩 영화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엑스제팬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영화 영혼본색과 동방불패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제품, 일본의 문화 혹은 홍콩의 영화에 동경하거나 혹은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중국인들도 과거 한동안에는 우리나라의 영화와 드라마, 화장품 그리고 여행지로서의 한국에 열광을 했었지만 이제는 중국이 어떻게 하죠? 그냥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그리고 기획사를 직접 사갑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력을 직접 가져감으로써 한류 콘텐츠만한 버금가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능력을 점차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 인기 스타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하는데 중국 팬들이 몰려들면서 공항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기 스타는 한류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배우 겸 가수였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한류 콘텐츠 혹은 한류 스타에 버금가는 스타를 만들어낸 능력도 중국이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꼭 여행해야 되는 여행지로 중국인들이 생각을 해왔겠지만 중국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반드시 한국을 꼭 가야 하는 여행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2015년에 푸른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고소득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1위가 호주였고요. 2위가 프랑스, 3위가 미국이었습니다. 그 아래 6위로 한국이 있었죠. 어쩌면 중국인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눈높이도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선망의 대상,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드 배치 때문이다 혹은 규제 때문이다 라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여전히 한류의 환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